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슬로건으로 이장호 대전시장이 출범하고 전반기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민선 8기 이장호 대전시장의 지난 2년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장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 2년간의 시장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시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주요 예빈과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시당 노인위원장이시죠. 장충식 노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구의 전명자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서구의 손도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구의 서다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구의 신혜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동구에서도 만나서는 동구의 이재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동구의 정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의 이재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당 사회적 경제위원장이시죠. 김성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이신 정유선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전 대전 시의원이시죠. 최계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대전 시의원이신 남진근 의원님 참석을 해주시고요. 전 서구의회 김동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대덕구의회 손희경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대덕구의회 이삼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의회 전 이나영 의장님 참석하셨죠? 네. 지역에 또 사무국장님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동구 윤기식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구의 박종석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구를 박수빈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서구의 이태주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맡아드리는 분이 우리 평당원협의회 최종락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발제와 또 진행 그리고 토론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조 발제를 해주실 분입니다.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박현근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과장은 여러 데서 안내받기로는 아마 장철민 대의원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겠지만 최상명 특검법 처리가 오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2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긴박한 그 일정 때문에 부득이 오늘 출석을 하셔서 여러분들 좀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 진행은 그래서 조성칠 전 시의원께서 해주실 겁니다. 조성칠 전 시의원이십니다. 네,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입니다. 우리 참여연대 대표를 맡고 계시죠? 김병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또 한번 저희 또 토론할 때마다 자주 이렇게 뵙는 분이시죠?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기조 발제로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주제는
민선 8기 대전시정 전반기 평가와 재현이라는 주제로 곽형근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곽형근 교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전대 해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곽현준입니다. 먼저 이렇게 2008년 이장호 대전시정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 발제를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특별히 생각합니다. 이제 발제를 받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작성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 줄 아시겠지만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만들긴 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수업부터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는 정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 혹시 참고하시려면 26쪽에 미국에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발제한 내용은 네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때 보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이장호 시장의 시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이미 언론에 너무 많이 이렇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장호 시장께서 지금 2년 동안 하신 그 성과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자료가 있지 않고 또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얘기하다 보면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면서 지나치게 좌편향된 교수가 아니냐 그런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장호 시장이 2025년도부터 2년 전인가 유시해지 아시죠?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대전에서 열면서 이장호 시장이 이제 3명이 번갈아가면서 유시해지 회장을 맡기로 했고 내년부터 회장을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시해지와 같은 유수의 국제기구에서 과연 지방정부, 도시정부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발전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민선 8기 2년 동안 과연 이렇게 유시에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그런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보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시에즈는 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화된다라고 말하자면 전 지구적 이제 지방화 이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지방정부야말로 정말로 일도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가 말하는 이장호 시장님과 그전 시정이 그러한 유시에즈가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말씀드리면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경제 분야에서 노력을 하셨지만 좀 더 세계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좀 이렇게 읽고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인류도시가 되는 것이지 인류 경제도시를 표방하고 예를 들면 산업화 시대에 개발 논리에 거의 가까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일종의 인류도시가 되겠는가 그래서 좀 방향 전환을 해라 이게 저의 제안이고 제안은 앞에 나오는 그 기본적인 이야기로 대신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장호 시장님의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선별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별적이어서 선별적이고 개별적인 어떤 그런 성과만 가지고 하는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좀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장호 시정이 2년 동안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보고는 과거에 어느 시정보다도 여전히 많이 했다고 보고 계시고 연장 현장에서 국책사업 유치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가장 부각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들어 나와있지만 많은 시민들은 도시철도 우선 이것든지 이제 빨리 착공해서 뭔가 대중교통의 편의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또 이동복합 터미널 계속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걸 나름대로 이제 연속 사업으로서 정상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도 우리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계획 중심의 성과는 북한이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이정훈 씨께서 유시에즈 회장이 된다면 유시에즈가 추구하는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마셔야 된다면 유시에즈 철학이 뭔가 하는 건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겁니다. 거의 모든 석학이나 세계적인 석학이나 아니면 이 정착자, 행정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사회의 다원화를 거스를 수가 없죠. 세계화 때문에 국경의 다양한 문화와 노동과 시시각대로 넘나드는 이런 사회 속에서 단일민족 같은 이런 이 다문화가 지배적인 어떤 현상이라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의 권리 중심에 대한 이런 철학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중심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유주의 확산으로 인해서 권리식이 확산된 것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일도 많은데 이 효과가 뭐냐면 바로 그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성, 바로 다양성과 다원화가 이런 자유주의에서도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뭐냐 이렇게 과거에는 이런 동대적인 국민, 동대적인 시민 이런 걸 가정의 성관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뭐냐 대전 시민이 동지적인 대전 시민이 한 두 가지로 나누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대전 시민의 다원성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어떤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거기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의 포용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포용적 도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리더가 필요할까요? 하나입니다.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념적이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민주주의를 얘기하자면 여러분 혹시 영어를 뭐 잘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유시에즈 시험 로컬 데모크라시라는 말을 저건 구글에서 한번 넣어보십시오. 수많은 이런 문화들이 쏟아져 나와요. 더 이상 개인 민주주의만으로는 더 이상 시민들이 바라는 것, 그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수요나 욕구, 그걸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개인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할 때 그걸 보충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주주의를 동시에 공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단순히 권리심만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이기적인 시민이 아니라 사회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그리고 공공선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시민을 이뤄야 된다. 적극적인 시민성을 키워야 된다. 이 역할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을 하면 합리적, 먼저 합리성을 좀 생각하는 공공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민을 조금 더 많이 키워내는 경우야말로 인류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속가능성 촉을 80년대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환경하고 경제개발의 균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전 세대 같은 개발을 통한 물리적 발전 이런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다음 세대가 충분히 다음 세대로 이 자연이나 환경을 자기의 방식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여유를 안겨줘야 되죠. 이게 지속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철학 아닙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세계적으로 안 됩니다. 먹거리에 대한 다음 세대의 명제적 먹거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뭡니까? 이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 사회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도시의 정책이나 제도에 녹아나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전통적으로 언급되는 다음 세대에게 한 어느 정도의 환경을 힘들지 않은 인간의 손때가 있지 않는 환경을 물러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하게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라. 현 세대가 이렇게 살아 얘기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는 이게 굉장히 그때 분명히 명확한데 이 세 가지를 막 한꺼번에 강조하다 보면 흐려지잖아요. 근데 이런 모성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불편함이 좀 있지만 적어도 도시가 지속하는 거아니면 세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인지적 복잡성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내야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단순하게 그냥 하나만 통해가지고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방식이 수준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도 만약에 국제 도시처럼 일종의 인류 도시가 되려면 정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균형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유시제도의 고민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다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역 발전 전략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시 집권적인 국가에서 당연히 중앙정부로부터 택사업 따오고 이런 건 당연한 기본 전략이 되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화의 중요한 전략 중에는 외자, 유치하는 거 이것도 분명히 리더의 중요한 목표이긴 근데 이러한 그 외자 유치나 내지는 연장선상에서 택사업 따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산업화 시대부터 지방 자치를 하지 않는 시대에도 실제 장이 이제 대통령이나 중앙 권력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해왔던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와서 외생적 발전 전략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전략만큼이나 중요한 건 없죠. 외생적 발전 전략이 외생적 발전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제 밑에나 있듯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지역에 남나요? 지역에 남지 않을 때 외부로 나가는 데도 예를 들어서 외부 자본을 끌어줬을 때 지역 개발에 썼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 내부에 있는 구성원을 위한 게 아니라 외부 사람 적어두기 위한 건데 그 외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순식간에 그 지역을 떠나버리면 엄청난 뭐랄까 획정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생적 발전의 기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의 대표적인 정책이 뭘까요? 지역화폐 정책입니다. 지역 내에서 돈이 돌도록 해야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얘기했던 바로 사회의 어떤 정체성 대전시민은 결국 통제전 경제를 대전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고 대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키워나가면서 동시에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줄이는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경제 정책이지만 사회적 내지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 고려한 경제 정책이고 있습니다. 외생적 발전 정책이 바로 통제적 같은 치고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LUC에는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내생이라는 것은 외생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그냥 여기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양 신앙의 의미는 내생적 적 발전을 뭘 기억하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현대사회 문제는 더 이상 정치와 외교에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아시는 남자라 그런지 현대사회에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시민이나 여러 가지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의학 약품회사라든가 내지는 의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사회에 있는 공동체 조직이라든가 함께 호흡을 맞춰주지 않으면 그런 문제 극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대사회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상태 속에서 일체의 어떤 문제 해결 역량은 단순히 관료제가 정치인과 관료에게 맡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양한 부분에 있는 주체들을 자꾸만 끌어들여서 대폭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소에 그런 어떤 역량, 협력할 수 있는 역량,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바로 지방정부가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유시의 처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신공모 거버넌스. 그런데 이게 여기 보시면 신공모 이미 세계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도시를 어떻게 예를 들면 이끌어 나갈 것이냐는 관점에서 전통행정이 흔히 이야기하는 1980년대까지는 전통행정이 이게 이제 관료하고 정치인들에게 모든 걸 맡겼거든요. 그러한 행정을 얘기해요. 근데 벌써 30년 이상을 지나면서 또 다른 패러다임이 지배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뭡니까? 바로 대통령이면 지방정부가 바로 시민들을 측근한 문제해결 과정에 끌어들여서 아이디어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인간들 같이 해결을 나가면서 그리고 보면은 일종의 다양한 지식, 어떤 다양한 역량, 다양한 어떤 자원 이걸 결합해서 해결을 나가는 방식이 어쨌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이론일까요? 현장에 가보시면 이론들이 전혀 이론하고 생각하면 현실적인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런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게 농단에서 예를 들면 공공간 책임도 창출. 주민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을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단체나 주민자치 같은 조직이 우리 마을에 가장 피곤하게 느껴지는 문제가 뭐야? 같이 논의하면서 그런 의제를 발휘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해결하고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으면 누구의
프로젝트 해결하고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그건 누가 나중에 기본적으로 누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 세금 받아먹는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돼요. 이런 철학 속에서 그러면 보시면 여기 가시겠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돼가고 있고요. 이거는 풀 수 없습니다. 다원화 마찬가지로 이 패러다임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미 행사학계에서는 엄청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창출이라는 말은 무슨 생각해요? 공동창출은 지방정부하고 국가 공동창출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지만 지역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어느 정부를 상관없이 지역 공동체 정책에 대해서 수없이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도 풀뿌리자체 민주적 참여식의 고양에서 구면동 주민자치를 설치했습니다. 그 말은 박근혜 정부 때는 행정안전비 지역 공동체를 설치하고 마을개발 사회 경제정책 추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좌우가 없고 우리 나름대로 세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접근 방식을 계속 좌파고 가고 상관없이 적응을 해왔는데 과연 우리는 민선 탈의에 어떤 현상을 놓고 적응해서 그런 걸 싶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기 지금 말이 어려운데 여기 수비적 참여, 마을대, 주민참여단체, 서비스 설계 실험실 이게 공동가치 공동창출의 세계적인 모형입니다. 이거 다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것이 마을공동체 정치기관 인으로 지방 이게 사회적자문전센터가 열심히 지역공동체 영향을 위해서 10년간 투자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2025년부터 이장욱 시장님께서 뉴스에 대해 회장직을 하십니다. 제가 탈론 석사가 중도일보에서 회전하는 탈론을 내는데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상권민주주의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건 정부 실패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선거민주주의의 큰 틀 중에 하나는 선거 과정에서 나를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막 비판하다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무작정 비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당선이 되면 상대방 정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비판을 했던 정책을 촉진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강화하는 것, 자기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전에 있었던 정책들이나 좋은 제도들이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매몰병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뭐냐면 정치인들은 특히 당선이 되고 나서 시기가 4년에 입각한데 4년을 넘어선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선되려면 4년 안에 뭔가 가시적인 걸 보여줘야 되고 만져질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켜도 어떻게 돼요? 그런 영상 채택하지 않습니다. 채택해서 지금 당장 보이거나 이런. 근데 지금 당장에 비용이 들어가도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왔던 그러한 지속 가능한 비전식, 내지는 예를 들면 내생적 발전 전략과 내생적 발전 전략, 또 내지는 세계적인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말하는 다양한 분야 있는 주체들을 끌어들여서 법원에서 구축하고 이런 문제 해결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러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이 정치인의 외국관 도상체계, 의사적 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나름대로 뉴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규범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8년 이장욱 시장이 전반기 대선 시장을 진단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자원적인 도시가 되어간다. 되도록이면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시면 상대방에 대한 이 시민들이 바라는 게 굉장히 자원적인 이런 자원성을 띄고 있는 이런 상당히 표현적이고 말문적이면서 의견 수렴에 민주적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제 생각에 우리 기시호 시장은 정말 비자유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반다원주의적인 주장이지만 강하게 추격하고 있지만 비자유주의라는 나라는 안 끝났습니다. 자유의 핵심 아니면 권리 중심과 권리 중심 정부, 권리를 존중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가장 민선 집권 초기에 가장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인권센터에 나오는 인권의 상징이거든요. 자유주의
그러니까 방금 원래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민권이고 민권이라는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그 사회 조건이 되고 정치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데 인권센터 소수인권을 반대하는 단체에 있다 해서 제 생각에 이거는 소용도 리더십 더 없는 그런데 한마디로 자유주의에 기초한 인권 중심의 어떤 것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통되는 주민참여라는 전략으로 제가 정책 가치 성과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시장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전형적인 권위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사업 유치를 위해서 이장호 시장님이 이런 전략을 쓴 게 아닙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코드를 맞춰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가장 제가 안타까웠던 바로 홍문도 장군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장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와요. 우리는 저희를 어느 정도 해나가면서 홍범도 거리를 없앤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운영을 알았습니다. 고시문대 출자를 시험문대 출자로 들어가 있는데 TV에서 저기 현충원 옆에서 막 피켓들고 막 이런 거 너무 창피했어요. TV에서 저런 문제는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우리 이정호 시장님께서 저 문제를 관여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해석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 이정호 시장님께서는 가장 여러 가지 방역사치 단체들 중에서 가장 윤석열 대통령하고 시간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평가를 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걸 그냥 반만 받아들이고 가는 거라고 보십시오. 이것도 재밌는데요. 이정호 시장님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아주 이렇게 권위주의적이고 반다원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용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책을 가지고 인터넷에 뒤지면서 발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코그니티브 컴플렉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상당히 예를 들어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지적 복잡성이라고 하는 그 역량인데 그게 안 되니까 단순하게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제 정책을 읽거나 지금 중요한 문제들이 당선되자마자 예를 들면 주민참여에 축소 과정에서 도대 명상의 공청회 개최를 거고 공상 개발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 또 중앙역 지하상가 일반 공개인찰 과정에 발생한 이런 문제들이 선생님이 소위 말하는 인지적 복잡성의 영향이 뛰어나면서 일방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걸 소위 말하는 문제를 단순화하고 이정호 시장의 문제적인 해결되는 관련에 대한 대화 집착, 지나친 단순화, 고정관념 이게 소위 말하는 시계추민주의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절금처럼 완전히 모든 권력이 나한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정책 진행에 따라서 우리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사회는 강화되고 권리의식이 강화돼가지고 반발이 생깁니다. 시민들.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그 공공갈등이 돼요. 원래는 아까 그랬듯이 포용적인 사회에 중요한 정치인의 어떤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공공갈등을 잘 관리해서 갈등 비용을 줄여줘야 되는데 이런 탈비 전반기의 모습은 갈등 비용을 상당히 높여놓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해서 시간이 가졌나요? 그래서 전략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좌파의 얘기가 아니고요. UCLG의 제가 옛날에 여기서 발표했더니 어떤 언론에서 언론하면 자기들끼리 같은 파끼리 모아가지고 한 사람씩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채택한 전략이 UCLG 회장님께서 UCLG를 이끌어 나갔을 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그 PIM 모습을 감동시킬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현재 2008년 전반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정호 시장님이 UCLG 회장으로서 이 상을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도시자전 전략의 중에 저는 밀경제도시 대전으로 해서 분명히 외국자본 주택사업 유치하는 것 굉장히 좋은 뜻이 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지속가능 성과 홍명적 지속가능 균형을 맞추는 시기인 것에 대해서 생각에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부산을 좀 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로 의견, 균형잡힌 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거의 그냥 대규모로 개발한다 해야 돼요. 개발자가 대대와 같은 것 빠지면서도 상당히 이제 감세적인 물려주는 의식이 있었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한다는 그런 논리 하나만 가지고 거의 얘기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생적 발전과 여러분들과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편한되어 있고 경제 개발 쪽.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외생적 발전의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아까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하나로 가져갈 수 있는 대전의 시효가 원통 대전의 가기는 정치인의 왜곡된 보상식에 의해 항상 정부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선생의 또 하나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생적 지역 발전에 가장 초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랫단위부터 예를 들면 지역 공동체 단체나 조직과 사회적 경제 조직이 탄탄히 만들어서 골목 상권에 있는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거에 물건을 사주거나 이런 노력들이 아래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는 내생적 지역 발전에 아주 기초가 되는 것들인데 이게 민간 살기 들어와서 완전히 촉발된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이 만약에 합리적 보수가 만약에 그 시장을 좀 가다라면 그 정책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그 위원이나 유민봉 위원 같이 행정의 보수들의 작전이 있으면 그분들 가보면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에 관한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다. 이건 지금 보편적인 어떤 접근입니다. 보수가 정부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줄여야 돼요? 민간에게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는 주민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게 뭡니까? 지역공동체 주관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이런 활성화들이 너무 보수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조직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보수 정당의 큰 문제는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요. 사회장을 들어가면 사회주의를 사시키고 사회주의 경제를 지역화폐에 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넘어가고요. 그리고 고시발전 전략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책 논리에 추진된 이상을 가게 있겠습니다. 한국 지방정부 지역발전 전략은 대기업을 포함한 재료의 유치, 첨단 산업 유치, 택지 개발 조성, 축제 이벤트로 대표하는 장소 마케팅, 청년 일을 쪽으로 나갑니다. 이게 논문에 남아있는 내용이 많은 경우 정부 주도 이런 사업은 시작 단계에 지시한 청사진과 고정의 태도와는 달리 사고 관리나 운영 관리에 성과되지 못한 것은 오늘 발표됐더라고요. MBC에서 6,300억 원 들여서 예를 들어서 교촌동 무슨 그 산업단지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아유산업단지 개발하는 게 6,300억 원을 조정해서 한 거라서 이 정도가 아주 한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따른 중앙정부 정책이 가능하거나 지역 주민의 개척 성과를 보이기 위한 정책 논리에 기반한 추진사들이 많다. 이게 과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률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 그대로 축제 같은 장소 마케팅의 경우도 주민의 다발적 성이나 정체성이 나타나고 추진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선거리는 이벤트성 행사나 정책 유형으로 들어가는 경우 출처를 급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야. 출처 부족을 제공하는데 인상관리 대전시의 발전 경우는 철편 일종의 제약을 행사하면서 선행성을 하지 못하고 그 효과를 위해서 저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향이 대전이고 그래서 충남하고 대전에 충남 인천 뭐 3기, 4기, 5기 계속 다녀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외부 그 의사 유치와 이런 부분에 가장 택한 성과를 거둔 이거는 저는 충남도의 과거의 이완희 지사라고 정말 큰 여러분 생각 보수지만 굉장히 끝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지금 충남이 그렇게 그 당시에 가장 역사적으로 많은 외대를 유치해가지고 충남도가 인류 경제 지구가 됐습니다. 그게 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MO에는 무장에 맞아서 들고 갔는데 안 들어와요. 지금도. 그래서 그거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후속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걸 부탁을 강조로 드리고 싶습니다. 과반수와 끝났지. 아까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말씀. 과반수 그만식은 얼마나 실천을 활성화하는 거 관련해서 진단하시는 건데, 운영시장
가서는 이제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올해 200억이 주민선에 전제가 집행되는데 100억은 깎인 거 아시죠? 현장에서 다 5천만 원을 가지고 공단이 지역대에서 주민선 주민들이 모여서 그 나누는 단계였는데 2천만 원, 500만 원을 줄여버리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30억으로 줄였죠? 대전광역 주민선 예산이. 그러면 일시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민선 제도가 뭘까요? 주민선 예산이 제도죠. 정말 유수의 도시들이 가장 강력하게 거하에 나가는 제도들, 파리시 뭐 이런 시들이 가장 강력하게 만든 나라는 제도가 주민선 예산이에요. 이게 작동파가 있는하고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또 하나 뭐냐, 아까 말씀 지역 공동체. 그래서 이런 근거를 좀 얘기했고요. 주민선 예산자 이렇게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선 예산제를 운영하는 건 대전광역시 시혜가 아니고 시장님의 시혜가 아니고 시민들의 권리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확장을 해놓고서 그렇게 투명하게 나눠지는 부분을 이건 시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줄여버리는 것이 시장의 권리에 대한 도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가장 있으면 무식을 시험해주고 그 다음에 근거가 뭐냐? 주민차에서는 줄여야 되는 근거가 뭔지 아시죠? 정확하게 인수위원회에서 이게 뭐냐면 좌파가 이 주민차에서 장악했다는 게 친사회 같은 것들이 지금 장악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그 인수위원회 얘기에 그게 그대로 통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했던 거는요. 우리 주민차에서 이제 광역시에서 중에서 가장 잘하는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생각한 거 다르게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인데 홍준표 시장이 당선될 당당의 일성이 뭐였었어요? 균형개정하겠다. 돈 많이 준비돼. 원은 안 드렸어요. 주민참여단체는 170억 정도에서 1원도 준비지 않았어요.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참여단체는 대전에서 운영이 되는 좌파의 소유, 자야의 좌파 소유의 제도이고 대구광역시에서 운영되는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에 대구광역시가 최우수 그리고 우수가 돼가지고 우수로 평가받아서 1억 원 보조금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전형적인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던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양단계 중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이장희 선생님께서 이장희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이념적 편향성을 강발하는 걸 생각하니까 바로 중앙정치에서 정치를 한마디로 관료출신 이런 옆에 있는 세종시는 나도 어떻게 하면 그냥 지역학교대로 가져가고 조금씩 바꾸긴 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설명을 썼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있으면 수술형 매스를 대고 그 부분을 도려내서 아주 친밀하게 또 정교하게 도려내고 그 부분을 바로잡으면 될 거를 도끼를 쳐가지고서 완전히 잘라버려가지고 그게 너무나 큰 매몰병을 이게 발생시키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자는 좀 생각해서요. 이거 시대에 역행하죠. 정말 아니 예산을 줄이던지. 그런데 거기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회적자 문제에서 굉장히 제가 마음대로 관련했었지만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요. 거기에 10여 명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도 다 무식자였어요. 야, 이게 어떻게 그냥 그 친구들 다 아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별로 착한 친구들이고 그냥 거기서 훈련받으면서 즉 공동체분의 전문가가 돼가고 있다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걸 싹싹 달라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공대 정책이나 이런 게 줄어들면서 이미 우리가 쌓아왔던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의 기초를 쌓아왔는데 지금 공사 튼튼하게 가져져 가면서 이제 행정복지관에서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주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차차차 나아가게 되면 아마도 유엔에서 대전광역시가 우리가 그런 사례를 지금 멋진 사례들이 많지만 그런 사례를 좀 더 만들어내면 우리가 유엔의 행정혁신의 대상을 가질 거다라는 기대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걸 잊지 못하고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했으면 예를 들어 이장훈 시장이 총회에 가가지고
그걸 총회를 주관하면서 자 내가 대전광역시에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지만 이전에 있는 시장이 가지고 있던 제도 중에 지역화폐 굉장히 내생적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살렸다. 그 다음 뭐냐면 주민참여단체나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유지하게 됐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공동체 정책도 보면은 지금까지는 주민들끼리 공동체 정책만 했는데 영광시 다개석계 자치구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그 행정 과정에서 주민 문제가 해결할 게 있으면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조직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논의하고 어떤 제도나 문제 해결 방안을 설계하고 집행 단계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나중에는 평가도 같이 하는 이런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다섯개 자치구를 유도했다. 이 대신에 내가 시장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민참여단체와 지역공동체 정책, 지역화폐는 다 좌파 정책이라 해서 제가 다 그렇다 쓸어내렸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자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스토리가 더 250점 있어요? 그건 기자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장원 씨랑 일방적으로 비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는 적어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적 요구 또 그 시대적인 흐름 이런 부분 좀 있고 이게 부합하면서 보편적인 어떤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성과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정해 보시면 민생관리 소방기회는 개량하기 좋고 물리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분야의 성과에 치중하는 것을 넘어서 내일때는 다양한 가치가 충분한 회의가 되는 것도 통합적으로 풀어오는 정성적인 스토리가 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스토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성과를 보여줍니다. 스토리가 훨씬 호소력이 있어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나는 몇억 원, 몇 조 원 투자 유치했다라는 것보다는 나는 예를 들어서 다양한 가치가 충분하는 부분을 이렇게 서로 수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고 스토리가 저희들도 우리 도시 지도자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장호 씨한테 꼭 부탁드리시는 거는 민영적 가치를 추진하시고 그래서 강화된 대전시의 현실을 실시하고 포용적이고 포함적인 유도적인 리더십을 가져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민선 관리 후반기에도 계속 공공활동이 일어나고 아마도 산업화 시대를 면밀히 보시면 대전시장의 민선자치과 이전 산업화 시대를 회귀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위치입니다.